배정 봉환을 승인하며 막부는 종결됩니다. 후에 나오는 태평양 전쟁에서 가미가제나 반짜의 돌격 같은 광기 어린 전투의 모습은 국뽕과 군국주의의 합작품입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기점으로 외국과의 통상을 받아들인 막부와 쇼군에 대한 불만은 점차 커져만 갑니다.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막부는 천황을 이용합니다. 천황에게 개항과 통상에 대한 허락을 받아 반대파를 설득하고 억누르려고 했죠. 교토에서 실권도 없이 명예직으로만 몇백 년 존재하며 쇼군의 꼭두가시였던 천황이어서 막부는 천황이 당연히 허락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이 당시 천황이었던 고메이는 나는 서양인이 싫다라며 막부와 쇼군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힘이 없었던 천황이지만 천황의 말이 주는 무게감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막부에게 짜증나 있었던 개항 반대파 다이묘들과 사무라이들은 천황을 반막부의 구심점으로 삼습니다.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존황과 화이 사상을 기반으로 한 양해가 결합한 존황양의는 명분이 필요했던 반막부파에게 사상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진짜 허울뿐인 명분인 게 결국은 이 존황양의파가 서구화를 하며 힘을 기르자라는 토막파로 변하고 막부를 몰아내며 메이지 유신을 주게 됩니다. 천황의 권력을 높이려기보다는 이름만 빌리려 했고 양의에도 진심이지 못했던 거죠. 그동안 배척받았던 조슈, 사스마, 도사, 시젠 등의 번들이 이런 움직임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조슈와 사스마는 밀무역을 통해 막부에 버금가는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요시다 쇼인, 사카모토 료마 등 일명 독서하는 사무라이들은 이 번 안에서 문화생들을 기르고 토론하며 사상적 기반을 다지고 정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막부 측에서는 이런 반막부 세력의 움직임에 강경 진압을 시행했습니다. 1858년 이이나오스케의 안세이 대옥이 대표적이었죠. 그러나 막부에 대한 불만은 사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이이나오스케는 암살당하고 친막부 인사들과 서양인에 대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1863년에는 전국에서 존황양의를 외치는 사무라이들이 천황이 있는 교토로 몰려들었습니다. 고메이 천황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 막부에게 양의를 시행하라 라며 명령하죠. 코노에 몰린 막부, 일단 천황의 명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통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완벽한 양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스마에서 사스에이 전투, 조슈에서는 시모노세키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번들과 사무라이들은 서양의 힘을 체감하고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양의파에서 토막파로 변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시모노세키 전투와 뒤에 여러 사건으로 권력과 체면을 잃어버린 조슈, 이 상황에 대한 타겟책으로 쇼군이 가진 권력을 천황에게로 돌리려는 반란을 시행합니다. 처음에는 조슈가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다고 친막부 세력에게 교토에서 밀리며 실패합니다. 사스마는 친막부여서라기보다는 그냥 조슈가 싫어서 친막부 세력에 합류합니다. 연합군은 바로 조슈 정벌에 나서고 조슈 번은 막부에게 패배합니다. 살아남은 토막파들은 양의론을 포기하며 개국 노선을 취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입대시키고 서양 무기와 서양식 군 편제를 이용하여 군사력 강화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전쟁은 사무라이들의 전유물이었지만 틀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라이벌인 사스마와의 동맹까지 맺으며 쪽수를 늘려 나갑니다. 이걸 본 막부는 2차 조슈 정벌에 나섭니다. 하지만 예전의 조슈가 아니었죠. 이번엔 막부에 패배였습니다. 도사번의 사카모토 료마는 이번에는 막부와 사초 동맹에게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그 중재안은 막부 대신들과 다이묘들은 상원, 사무라이들과 서민들은 하원, 이렇게 양원제의 의회와 천황이 존재하며 그 밑에 총리와 내각 대신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영국식 입헌 군주제였습니다. 이 중재안을 받아들여 막부의 쇼군은 자신의 권력을 천황에게 양도한다는 배정 봉환을 승인하며 막부는 종결됩니다. 신정부의 중추 세력이 된 사초동맹은 도쿠가와 막부의 존속을 주장하는 친막부 세력의 저항을 군사적으로 진압하며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1864년 메이지 천황의 등극으로 신정부는 메이지 정부로 불리웠습니다. 정권을 잡은 메이지 정부는 가장 먼저 천황을 교토에서 에도로 옮기고 에도의 이름을 지금의 도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막부와 번이라는 구시대적 봉건 제도를 혁파하고 중앙 집권화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막부 시절 각 번들은 세습받은 영지에서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며 조세도 징수했었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세력권을 가지고서는 중앙 집권화가 되지 않을 게 뻔했기에 메이지 정부에서는 조슈, 사스마, 도사, 시젠 같은 권력의 중심 번들로부터 토지와 백성에 대한 조세, 세습적 소유권을 정부에 반환받았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동들도 동조했죠.
모든 번들을 폐지하고 현을 신설하고 정부가 현의 현지사를 파견하며 지방을 직접 컨트롤하게 되며 전국의 중앙집권화는 완성됩니다. 세수도 엄청나게 확보되죠. 이 돈은 일본 근대화의 기반이 됩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내며 해외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제도, 군사제도, 기술 등 일본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독일 제국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수많은 공국과 왕국으로 분열되었지만 결국 통일, 상대적으로 늦은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적 성장으로 압축적 발전을 이룬 독일 제국을 보며 일본은 동질감을 느끼며 동경했죠. 그래서 나중에 손잡고 전복 떠가더라. 이 이와쿠라 사절단 출신들은 일본의 근대화 및 문명 개화에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신분제도를 개혁해서 다이묘와 상층 귀족은 화족, 일반 사무라이는 사족, 농민과 상인은 평민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분 간 결혼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고 평민들에게 성씨 사용도 허가되었습니다. 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소, 중, 대, 사범학교의 학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우편제도를 도입, 철도, 부설, 신식항구도 준설합니다. 중앙은행에서는 공용화폐도 만들어냅니다. 서양 문물이 유입되어 촌마개 대신 서양식 단발머리와 서양식 복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게 유행합니다. 그 전까지 일본은 불교적 색채가 강해 육류 섭취를 거의 안 했습니다. 돈가스, 고로케 등이 이때 생겨난 음식이죠. 서민의 삶이 변하고 평균적 수준이 높아져만 갑니다. 농민들을 입대시키면서 쪽수 늘리기에 맞들린 조시번 출신들과 이와쿠라 사절단 출신들은 국민징병제를 실시합니다. 근데 갑자기 군대 가라 하니 반발이 일어납니다. 처벌받은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으니 어마어마하죠. 무조건적인 징집의 부작용을 경험한 메이지 정부는 여기에 국뽕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나오는 태평양 전쟁에서 가미가제나 반짜의 돌격 같은 광기 어린 전투의 모습은 국뽕과 군국주의의 합작품입니다. 이러면서 사무라이 계급은 점차 없애갑니다. 정부는 징병제로 충분한 수의 군인들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이묘라는 고용주에게서 소득을 받던 사무라이는 각 번들이 영지를 반납하며 소득원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가진 힘도 놓치고 맙니다. 거기에 1876년에는 패두령으로 군인과 경찰을 제외하고는 칼을 소지할 수 없게 됩니다. 사무라이의 상징까지도 뺏어버렸죠. 특히나 지배층이 편입되지 못한 하급 사무라이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거부감과 기시감은 초기 개혁, 개방에 적극적이었던 메이지 유신의 주도 세력 근거지인 시젠, 시고, 조슈 등에서 특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1877년 사스마에서 일어난 세이난 전쟁을 끝으로 이런 반란은 정리됩니다. 약 20여 년간의 근대화 개혁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고서 독일식 제도를 모방한 일본 제국 헌법을 발표하면서 메이지 유신은 공식적으로 완성됩니다. 입헌 체제를 수립하고 근대적 천황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헌법에 육군과 해군의 통수권자가 정부가 아닌 천황이 갖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황에서 더 나아가 천황을 신으로 추앙하는 국민적 인식과 천황이 잡은 군사권, 이 때문에 후에 득세한 군부 세력이 천황을 앞세워 군권을 휘두르며 군국주의화가 되고 조선 침략과 만주 사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단순하게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 근대화 이룸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그 이유와 사건의 연속성, 흐름 등을 알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